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에 대한 영어 표현들, 혹시 그냥 다 똑같이 money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사실은요,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금융 용어들 속에 숨겨진 진짜 뉘앙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어휘력, 오늘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총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돈의 활동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돈이 사회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체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마지막에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돈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행동, 바로 벌고, 모으고, 쓰는 거죠. 이 3가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earn money입니다. 이걸 그냥 돈을 벌다라고만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이 단어의 핵심은요, 그냥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이나 서비스 또는 현명한 투자의 대가로 보상으로 돈을 얻는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창출하고 획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예문을 보시면 그 느낌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그냥 돈이 생긴 게 아니죠. 학비라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2개의 아르바이트라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그 의미가 정말 잘 살아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She had to earn money by working 2 part-time jobs to pay for her tuition. 네, 그녀는 학비를 내기 위해 2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save money, 돈을 모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안 쓰고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따로 떼어놓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보존하고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둔 행위입니다. 와, 이 저축의 힘이 이 문장 하나에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일찍 저축을 시작하면 복리라는 마법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때요? 여기서 saving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하고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한번 들어볼게요. Saving money early allows individuals to benefit from compound interest. 돈을 일찍 저축하는 것은 개인들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자, 벌고 모았으니 이제 써야겠죠? 마지막 기본 동사는 spend money입니다.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예요. 소비와 교환,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쓰는 것도요, 그냥 물건 사는 데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전략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부가 돈을 쓰기로 결정했는데 왜 썼죠? 바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The government decided to spend money on infrastructure projects to stimulate the economy.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가지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돈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그 영향력에 대한 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oney talks. 이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돈이 말한다 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난 부가 가진 그 영향력 자체가 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말이나 멋진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뭐랄까,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는 듯한 약간은 씁쓸한 현실을 꼬집을 때 쓰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안 내용 자체는 사실 별로였어요. 약점이 많았죠. 그런데도 통과가 됐어요. 왜? 결국엔 돈의 힘 때문에요. 이게 바로 money talks, 돈이 말하는 순간인 거죠. 자, 들어보세요. Although the proposal was weak, it was accepted because ultimately money talks. 비록 그 제안은 약했지만 궁극적으로 돈이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다음 표현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Put one's money where one's mouth is. 직역하면 네 입이 있는 곳에 네 돈을 놔라 인데요.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네가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라. 특히 돈을 써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바로 이 예문 같은 상황이죠. 어떤 부유한 기부자가 말로는 지역사회를 돕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나선 거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지역학교에 기부를 해서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Critics demanded that the wealthy donor put his money where his mouth is by funding the local school. 비평가들은 그 부유한 기부자가 지역학교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자, 그럼 이 두 표현의 결정적인 차이, 이제 아시겠죠? 머니톡스는 돈이 가만히 있어도 발휘되는 그런 수동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면에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는 능동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돈을 써서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시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머니 런더링입니다. 한국어로는 돈 세탁이죠. 단어 그대로예요. 범죄 같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더러운 돈의 출처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법적인 사업에서 번 것처럼 깨끗한 돈으로 위장하는 거죠. 이건 경제 정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돈 세탁 문제는 한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수적일 만큼 아주 거대한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 activities across borders. 국제적인 협력은 국경을 넘는 돈 세탁 활동과 싸우는데 필수적이다. 자, 두 번째 거시경제 용어는 머니 서플라이, 우리말로는 통화 공급량 또는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한 나라의 경제 안에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현금, 은행 예금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통화량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답이 바로 이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Controlling the money supply is the primary tool used by central banks to manage inflation. 통화량을 통제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수단이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어휘력을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바로 머니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알아두시면 영어가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자, 보세요. 머니가 돈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라면 캐시는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지폐나 동전, 즉 실물 돈을 콕 집어서 말할 때 써요. funds는 보통 자금이라고 번역되는데 학자금이나 연구기금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아둔 돈을 의미하고요. currency는 한국의 원화, 미국의 달러처럼 각 나라의 공식적인 통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wealth는 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까지 다 포함한 부나 자산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캐피털은 사업의 미천이 되는 자본이나 자본금을 의미하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쓰는 아주 개인적인 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돈 세탁이나 통화량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돈의 언어가 얼마나 정밀하고 또 강력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여러 표현들 중에서 이건 내가 꼭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이번 주 안에 그 표현을 사용해서 꼭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고민해보는 것만큼 좋은 복습은 없으니까요.